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극한의 협상 찰나의 설득 시작합니다. 기존의 설득에 관련한 책들이 저자가 생각하는 혹은 주창하는 설득 방법 논리, 기술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극한의 협상, 찰나의 설득에서는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에서 인간의 심리사고의 특성을 추출해 해당 특성을 간파하는 설득 방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챕터 1. 설득 본능. 말보다 강한 소통법. 관건자극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향력으로 간단하고 어떤 언어나 의식적 사고가 섞여 들어가지 않은 총알처럼 곧장 뚫고 들어가는 마인드 컨트롤 수단이다. 관건자극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쉽게 설득한다. 자연세계의 위장범들. 위장은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다. 관건자극이 당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위장은 당장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다. 최고의 세일즈맨들은 상담할 때 고객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공감의식을 나타낼 뿐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녀 교육에도 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 다음번에 말 안 듣는 6살짜리 아이한테 주의를 줄 때는 내려다보며 가르치지 말고 올려다보며 하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바로 앞에 굽히고 앉아. 가능한 한 차분한 어조로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상대방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몫을 한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설득 재능을 타고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빛이 서서히 바래가는 것이 문제다. 챕터 2. 아기의 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각종 조건들이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설득력은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아기들은 빈손으로 온다. 노련한 의사소통 기술이 없으니 앞에 놓여있는 도전에 응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단 말인가? 동물과 마찬가지로 관건자극에 답이 있다. 아무도 겨역할 수 없는 울음소리,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선천적 성향, 힘 하나 안 들이고 귀엽게 보일 수 있는 능력들이 모여 레이저 광선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레이저 광선을 우리 두뇌의 쾌락 부위에 직통으로 쏘아대는 것이다. 의사 전달에 있어 아기보다 나은 경쟁 상대는 역사상 없었다. 챕터 3. 마음 훔치는 기계. 여기서 내가 만난 다른 사기꾼 빅슬로원을 소개할까 한다. 스타일만큼이나 색깔도 적절한 의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는 핑크색 셔츠가 작업복으로서 숨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신문이나 TV에서 보고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기꾼들이 대부분 왜 또 그렇게 남들의 호감을 제일 잘 사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분 좋은 달콤한 말은 싼 것일 수가 없다. 소프트 터치. 샤피 칸의 예를 들어보자. 칸은 베릭과 마찬가지로 아주 노련한 사이코패스이다. 하지만 칸은 베릭과 달리 자신의 탁월한 설득 능력으로 대기업보다는 주로 개인들을 집중 공략했다. 칸의 작업 방식은 천진할 정도로 단순했다. 터치가 중요해요. 신체적 접촉이요. 원숭이들이 서로 만져주는 거 아시죠?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긁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기분을 맞춰주는 거지요. 터치에 관한 분명한 두 가지 경향. 첫째,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둘째, 신체 접촉은 지위로 따져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 설정. 고대로부터 우리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타인들이다. 챕터 4. 설득의 대가. 이야기 기술. 유능한 변호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법정에서 날리는 변호사와 그저 보통인 변호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타 변호사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좋은 변호사는 좋은 심리학자이기도 하다. 그냥 증거를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챕터 5. 숫자의 설득력. 우리는 고대부터 내려와 우리 두뇌 깊이 박혀있는 수능,
욕구가 우리 태도와 행동에 현대 광고 전문가나 법률가들이 활용하는 설득 전략에 못지않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챕터 6. 반전 기술. 설득의 주축 역할을 하는 5가지 요소. 1. 단순성. 2.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3. 의외성. 4. 자신감. 5. 공감. 챕터 7. 사이코패스 타고난 설득의 천재. 어느 사회든 늘 엘리트가 있기 마련이다. 스포츠에서도 지능에서도 사회계급에서도 엘리트 계층이 있다. 설득에서도 엘리트가 있으며 그 중에는 사이코패스도 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다. 대부분 사람은 사이코패스를 괴물로 여긴다. 강간범, 연쇄살인법 아니면 테러리스트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사이코패스 중 많은 이들은 전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을 이끌고 고난도의 뇌수술을 집도하고 대사관과 항공기 구조를 위한 특공작전을 벌이고 리스크가 높지만 고수익을 거두는 투자활동을 한다. 어떤 압력을 받아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우수한 에어컨 같은 신경구조는 사이코패스에게 완벽한 설득 장치이다. 감정 체험 및 처리를 관장하는 두뇌 부위인 편도체의 기능 이상으로 그에 동반하는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정신 상태를 가진 관계로 모험심 또한 남다르다. 관습에 방해받지 않고 성과를 위해 돌진하고 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도 감행한다. 얼음처럼 차갑고 그에 못지않은 자신감까지 갖춘다면 홀인원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다. 챕터 8. 영향력의 지평선. 모든 문제에는 진정한 답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우리가 하는 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을 못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극한의 협상, 찰나의 설득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